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경아입니다. 이 변호사 혹시 코로나 걸렸었어요? 작년 초에 걸렸었는데 목을 누가 커터칼로 긁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진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거의 코로나 끝나가는 무렵에 한번 이제 걸렸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완전 마비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은 또 약간 유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증가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혼율일까요, 설마? 맞아요. 심지어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말도 유행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이혼율이 감소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이혼율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통계 나도 봤는데요. 그게 어떤 기관에서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관계라고 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코로나 때문에 시댁에도 안 가고 아무래도 명절 스트레스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혼율이 감소가 된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런 확률도 있는 거죠. 그 예전에 일본의 트위터에 한 여성이 실제 이런 글을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잘 씻지도 않는다. 부부간의 불화는 저절로 해결되기도 한다지만 내게는 지금이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이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좀 답답한 그게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이혼 사유만으로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면 이혼이 될까요? 아, 그냥 남편의 뭐 지저분함? 그것만으로는 사실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지저분함과 결부돼서 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쵸? 사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씻거나 기타 뭐 이런 당신의 태도나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일괄해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씻는다. 가장 최장은 한 달에 한 번 씻는다고. 저는 한 5일에 한 번까지가 저의 최고 기록이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 뻔. 네, 그런가 하면 또 유엔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정폭력이 급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부부가 좁은 집에서 24시간 내내 붙어 있다 보니까 사소한 갈등에도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코로나 이혼을 막기 위해서 갈등 방지용 숙박 프로그램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갈등 방지용 숙박 프로그램이요? 네. 너무 신선한데요. 먼저 부부관계 상담을 해주고 파국을 막으려면 머리를 식히면서 좀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임시 별거를 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는 거죠. 실제 한 달 정도 기간으로 예약하는 부부가 좀 있었다라고 하네요. 단기 별거라면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게 있다라고 이슈는 됐지만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뉴스는 별로 없더라고요. 코로나 이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나리타 이혼이라고 대표님 들어보셨나요? 나리타 이혼은 또 뭐예요? 그게 뭐냐면 1980년대인가 네. 일본에서 신혼여행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들어오자마자 갈라선다. 그래서 나리타 이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헤어지는 거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 또 혼인 취소 이것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혼과 혼인 무효가 다른데 많은 그쵸. 분들이 그것을 갖다고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혼은 혼인 기간 도중에 생긴 어떤 문제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는 거고 네. 혼인 무효는 이 혼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혼인 자체에 어떤 민법에서 정한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신혼여행에서 갈등 이것만으로 혼인 무효가 되는 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에 바로 이제 헤어지는 거면 함께 산 시간이 뭐 1주, 2주? 그래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혼인 관계가 배우자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파탄됐다는 사실을 증명을 네. 하시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혹시 이 변호사는 이혼이 직장 생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일단 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실 거고 이게 또 알려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조마조마하시면서. 그쵸. 이거를 왜 물어봤냐면 올해 초에 영국의 긍정육아 동맹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혼 과정을 겪은 직원들에게 이혼 휴가를 주고 또 유연근무 그리고 심리상담 기회를 제공하라고 호소했다라고 하네요. 신선한 제도인데 근데 아, 한국 네. 같은 경우는 좀 체면을 차리는 문화다 보니까 이러면 모든 직장 동료들한테 자기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공고를 하는 거예요. 나 이혼 네. 휴가다. 우리 신세계로에서 먼저 이혼 휴가를
사람들이 욕할 것 같아요. 저는 이혼 로펌이라 이혼 이혼 휴가 굉장히 이혼 많이 하는 거라고 제 채용 생각하잖아요. 공고에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영국에서는 진짜 받아들인 기업들도 꽤 있다라고 합니다. 또 부모를 위한 양육비를 관리하는 앱도 있고 또 별거나 이혼 등을 겪은 직원의 경우 앱을 통해서 무료로 심리치료나 뭐 법률 상담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는 게 꺼려질 수 있는데 이제 어플이라는 중간 매개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해서 만약에 특정 앱을 하나만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앱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면접교섭 관련 어플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오, 맞아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리고 이혼이 된 이후에도 이 면접교섭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상대방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자식을 못 보겠다. 자식은 보고 싶은데 자식을 보려면 배우자한테 연락을 해야 돼서 그게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면접교섭 시간이나 장소 일정을 조율할 때 어플로 매개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스트레스가 좀 많이 줄어드실 것 같습니다. 나도 비슷한 생각했는데 카톡으로 맞아요. 소통을 하는 게 부부지간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혼한 이후에 지금은 이제 앱이 있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는 양육비 수첩 이런 걸 주고받아라 하는데 요새 시대에 양육비 수첩은 좀 그렇고 앱을 하나 만들까? 좋은 생각이시다, 개발. 네.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